자, 나의 메이크업 시간. 짜잔. 자, 오늘은 구장. 자, 이것에 대한 내용을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짜잔, 실제기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그 끊임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맥락을 쫙 한번 이제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알 게스. 우선 첫 번째. 레알 게스 하기 전에 이거 한번 알아보죠. 아이디얼 게스라는 말 들어본 적 있죠? 우리말 번역은 바로 이상기체. 기체가 이상해요. 이상기체. 그래서 관련돼서 아주 그 중요한 수식 하나가 있죠. 바로 PV는 nRT 뭐 이런 수식이 하나 있는데, 이런 것으로 그 뭐냐면은 설명이 되는, 저 수식으로 설명이 되는 그 아이디얼 게스라는 개념이 있죠. 오! 왔어! 만수르! 만수르 보고 싶었어요. 진짜 오늘 1년 만에 보는 것 같아. 진짜 만수르 최고야. 그래. 자, 거기서 봐. 그럼 프린트 하는 거 있을 거야. 잠깐만.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건강하셨습니까? 네. 다음에요. 네. 아유, 만수르 그동안 별로 없었어요? 보고 싶었어. 그래. 여기 있다. 프린트. 여기 짱용. 네. 다 온 것 같아. 그래서 이 수식으로 설명이 잘 되는 기체를 이상기체라고 하는데, 저것에 대해서 조금 세부적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상기체의 중요한 성격 1, 바로 자체 크기가 어떻게 된다고 하죠? 이제 물리학 책마다 좀 다른데, 그 자체의 크기가 무시할 만큼 작다 이렇게 되어 있는 책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무시할 만큼 작다, 있긴 있는데 무시한다, 뭐 이런 뉘앙스인데, 그냥 그 크기가 없다 뭐 이렇게 표현되는 책들도 있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자, 스스로의 크기가 없으면 그건 존재하는 거예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여기에서부터 이상기체는 정말 이상한 기체인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존재하지도 않는데 존재한다고 성격을 부여하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첫 번째가 자체 크기가 없고, 자, 두 번째는 바로 짜잔, 서로 간에 인터랙션이 없어요. 자, 여기 이제 어떤 말이 있냐면, 여기 이제 인터랙션이라는 말이 있는데, 만수르? 인터랙션을 우리말로? 그렇지. 만수르 영어를 이렇게 잘하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요? 재윤이 못한다며요. 그래. 자, 어쨌건 우리말로는 상호작용. 자, 근데 상호작용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되게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물리학에서 또 막 한 서너 가지로 이렇게 한 네 가지인가를 구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냥 나타나는 현상으로만 보면 상호작용은 뭐하고 뭐를 얘기하는 거죠? 바로 인력하고 청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이상기체는 서로 간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상기체에서는 무엇도 없을까요? 인력하고 청력이 없기 때문에.
인력 청력이 없으면 무엇도 없죠? 인력도 없고 청력도 없어. 그럼 뭐도 없죠? 그렇지. 바로 위치 에너지가 없습니다. 이 얘기는 여러 번 했었는데 위치 에너지의 정의가 뭐라고 했어요? 위치 에너지 정의가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위치 에너지는 인력하고 청력을 에너지로 바꾼 걸 위치 에너지라고 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뭐 살짝 설명을 하면 저 인력 아니면 청력을 그걸 이제 상호작용력이라고 하죠. 요걸 이제 벡터로 정했을 때 변위도 벡터예요. 그래서 그 변위하고 상호작용력을 내적해요. 내적한 걸 각 구간마다 적분을 한 거. 이게 위치 에너지거든요. 알겠죠? 그러니까 그 수학적으로다가 상호작용력을 적분한 게 위치 에너지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보시다시피 이 위치 에너지가 상호작용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0을 적분하는 거니까 위치 에너지 0이 되는 거죠.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항상 인력 청력이 없다면 위치 에너지도 없는 것으로 표현된다. 그래서 이때 여기 있는 이상기체들은 바로 역학적 에너지. 이게 어떻게 표현되겠어요? 바로 운동 에너지만으로 표현이 될 거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위치 에너지에다가 운동 에너지 더하면 역학적 에너지인데 위치 에너지 없다고 가정하니까 운동 에너지만으로 역학적 에너지를 표현한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이상기체의 성격. 자, 바로 얘는 완전 탄성 충돌을 합니다. 자, 완전 탄성 충돌을 물리학 시간에 배우면 커리큘럼상 그 운동량 보존에 뭐 탄성 계수 뭐 이렇게 하면서 그 완전 탄성 충돌 뭐 완전 비탄성 충돌 뭐 반발 계수 맞아 그런 E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예. 그거 배우면서 막 하잖아요. 그래서 막 수식도 전개하고 막 할 텐데 저 완전 탄성 충돌을 가장 편하게 표현하면 뭘까요? 예, 바로 이제 충돌 시에 에너지 보존이죠. 혹시 여러분 이 말 알아요? 이 발음이 좀 웃긴데 발음이 좀 그래요. 이게 시간이 거의 쉬에 가까운 발음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 발음이 슈벌리즘이에요. 그래서 발음이 발음 잘해야 되는데 이거 뭔 뜻이에요? 뭔 뜻이에요? 이게 바로 기사도예요. 왜, 여러분 기사도란 말 들어본 적 있어요? 뭐 약자를 보호하고 뭐냐면 그 레이디를 보살피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이 기사도라는 게 왜 생겼게요? 그러니까 이게 중세시대 때 만들어진 걸 거 아니에요. 중세시대 때 기사도가 만들어졌을 거 아니에요. 왜냐면 그때 나이트가 있으니까. 나이트가 지켜야 될 게 시벌리즘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게 나이트에게 기사도가 왜 생겼을까요? 너무 기사도가 없어서 기사도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때 당시에 얘네들이 너무 폐악질을 많이 해가지고요. 사람들 물건 뺏고 아무나 죽이고 막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하도 나쁜 짓들을 돌아다니면서 왜냐하면 이게 가난했거든요. 돈이 별로 없어가지고 주변에 약탈을 일삼았어요 얘네들이. 그래갖고 정부 차원에서 그러니까 정부나 주변 영주에서 이게 너무 민원이 많이 들어올 거 아니야. 그래서 이 기사들은 야 너네 이거 좀 지켜 해서 만드는 게 기사도예요. 무슨 말 나겠죠? 자 이게 내가 하고자 하는 얘기가 뭐냐면 왜 어떤 말을 자꾸 하느냐? 실제로 그게 잘 안 되기 때문이에요. 자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에너지 보존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왜? 실제로 에너지 보존은 찾기 아주 어렵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왜냐? 에너지 보존 된다고 가정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어느 선에서 보면 전 우주 관점에서 보면. 근데 인간이 실험하고 관찰하는 국소의 영역에서는 에너지 보존을 실제로 관찰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에너지가 어떻게 돼요? 알게 모르게 저변으로 막 새나가기 때문이죠. 뭐 마찰, 그다음에 열 에너지, 소리 에너지 이런 것들로 새나가기 때문에 실제로 어떤 닫힌 영역이라 하더라도 그 안에서 에너지가 딱 갇혀 있는
이런 거는 되게 그 관찰하기 거의 불가능하죠. 그래서 실제로 기체들끼리 충돌을 할 때도요, 걔네들의 에너지가 열 에너지 형태로 이렇게 주변으로 복사돼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이상기체는 에너지가 보존된다 라고 가정을 해주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여기서 요 세 개. 자, 그러면 실제 기체 얘기를 하면서 왜 이상기체에 대한 얘기를 했느냐? 바로 실제 기체는 이 이상기체에 반하는 성격을 갖는다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즉 실제 기체는 자체 크기가 있다 없다? 있고요. 인력 청력 있다 없다? 있고요. 에너지 보존이 잘 나타날 수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상기체를 얘기하는 것은 이상기체를 공부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실제 기체를 규정해 보기 위해서 저 이상기체에 대한 성격을 한번 언급을 해본 거예요. 아시겠죠? 이 생각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다. 자, 그럼 두 번째 5.2 5.2 자, 이게 뭐냐? 자, 이게 뭐냐면 그 자연과학에 어떤 말이 있냐면요. 자연과학을 구성하려면 실험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론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둘 중에 어떤 게 중요해요? 사실 뭐 다 중요하다고 하는데 엄밀한 의미로는 사실은 실험이 없으면 이론도 없죠. 이론이 먼저 만들어질 수는 없거든요. 근데 또 뭐 그렇게 치면 그 이론 때문에 또 실험이 개발되는 게 있기 때문에 사실 둘 다 중요한 건 맞는데,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실험을 했는데 이론 없이 막무가내로 실험했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이건 뭐가 돼요? 이론 없는 실험. 이건 이제 유즐리스라고 해요. 자연과학에서 쓰잘데기 없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론은 이론인데 실험 데이터가 전혀 없는 이론도 있을 수 있겠죠. 왜냐하면 생각에 꼬리를 물면서 마치 수학이나 철학처럼 이론이 막 확장돼 나갈 수도 있잖아요. 실험 데이터 없이. 그런 건 empty라고 해요. 자연과학에서 공허하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공허하다. 그래서 이제 자연과학에서 쓰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실험하고 이론은 둘 다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이제 여기서 왜 그러냐? 자, 보세요. 이상기체라는 생각이 있죠. 그런데 그 이상기체라는 생각이 의미가 있으려면 이상기체에 대한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실험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보시다시피 잘 보세요. 이상기체는 자체 크기가 없고 인력 청력 없고 충돌 시 에너지가 보존되잖아요. 그럼 이런 이상기체는 자, 어떻게 생각을 할 수 있느냐? 이상기체는 우리 세상에 있는 거예요? 세상에 없어요? 세상에 없는 거라고요. 그럼 세상에 없는 거니까 실험할 수 있어요? 못해요? 못하죠. 그러니까 이상기체라는 생각을 실험으로 보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기체에 대한 실험을 한다면 그건 철저하게 무슨 기체일 거냐? 실제 기체란 말이지. 근데 그게 어떤 특수한 조건이 되면 실제 기체에 대한 실험 데이터인데 그걸 마치 이상기체의 것처럼 해석할 수 있는 조건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과학 철학적으로 중요한 요소겠어요, 안 중요한 요소겠어요? 이게 뭐 이 내용이 어렵다, 쉽다, 뭐 시험에 나온다, 안 나온다를 떠나서 과학 철학 측면으로 과학자들에게는 되게 중요한 요소인 거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얘가 실제로도 중요해서 얘는 수능에도 나왔었어요. 요즘 수능에는 이게 안 나오는데 라떼는 수능에 이게 나왔었습니다. 그렇죠? 수능에 나올 정도란 얘기는 중요한 거란 얘기에서 안 중요한 거라는 얘기겠어요. 진짜 중요합니다. 그렇죠? 예. 하여튼 그렇게 그 정도로 중요한 내용이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또 차근차근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제 기체가 이상기체처럼 보여지는 첫 번째 조건 재현해 볼까요? 첫 번째 조건 자,
첫 번째 조건 뭘까요? 온도가 높을 때. 아, 좋아요. 온도가 높을 때. 좋아요. 온도가 높을 때. 뭐 고온 먼저 해볼까요? 자, 온도가 높으면 실제 기체가 이상 기체처럼 행동한다고 하는데 왜일까요? 왜일까요? 뭐라고? 뭐라고? 이거 못 들었어. 만수. 뭐라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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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근데 만수르, 사람이 왜 이렇게 점잖해졌어요? 왜 이렇게 점잖해요? 왜? 왜? 아, 축구 이런 거 하고 왔어요? 축구, 농구 이런 거 하고 왔어요? 아, 그래서 그렇구나. 네. 아, 갑자기 사람이 이렇게 촥 가라앉아가지고 너 저기 그 수도승인 줄 알았어요. 그죠? 촥 가라앉아. 네, 왜 이렇게 점잖지? 네, 아, 그래? 알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1. 자, 그릇의 크기가 변치 않으면 기체 분자 간 위치 에너지는요. 온도가 변한다 하더라도 위치 에너지는 어떻게 될까요? 자, 박스의 크기가 딱 정해지면 그 안에 기체 분자들이 막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기체 분자들 사이의 위치 에너지는 온도가 변하면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기체 분자 사이의 위치 에너지는 일정합니다. 왜일까요? 그릇의 크기가 일정해져 버리면 입자 간 평균 거리가 어떻게 되죠? 얘가 또 일정해지죠? 자, 온도가 변한다고 하는 건 뭐가 변하는 거냐면 바로 운동 에너지 혹은 속력, 이게 변하는 거겠죠? 왜냐면 운동 에너지 수식이 어떻게 되니까요? 이 K는 2분의 1 mv 제곱. 아시겠죠? 그리고 이게 기체 분자 운동론에 의하면 2분의 3 KT 뭐 이렇게 표현되기도 하기 때문에 온도가 변하면 운동 에너지도 변하고 속력도 변하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온도가 저온일 때는 기체 분자들이 이렇게 슝 천천히 움직이는 거고요. 온도가 높으면 기체 분자들이 이렇게 슝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하지만 기체 분자가 천천히 움직이건 슝 움직이건 자, 박스는 정해져 있고 기체 밀도도 정해져 있고 기체 개수도 정해져 있으면 기체들끼리는 어쨌건 자기들끼리 최대한 가까이 있으려고 해요. 최대한 멀리 떨어져 있으려고 해요. 기체는 서로 최대한 멀리 떨어져 있으려고 하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서로 빨리 움직이건 천천히 움직이건 그 그릇 내에서 입자와 입자 사이의 평균 거리는 최대한 서로 멀리 떨어진 채로 거의 일정하게 나타날 거란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그릇이 정해져 있으면 온도가 변해도 위치 에너지는 안 변해요. 자, 그런데 자, 그런데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온도가 증가할수록 자, 주어져 있는 이 관계식에 의해서 입자의 운동 에너지는 증가하죠.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매우 고온 조건에선
바로 입자들의 역학적 에너지. 걔가 운동 에너지에 수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역학적 에너지가 수식이 어떻게 표현되나요? 운동 에너지의 위치 에너지 이렇게 표현이 되죠. 근데 만약에 지금 온도가 야 올라간다고 쳐요. 그럼 운동 에너지가 야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근데 온도하고 별개로 얘는 일정할 거란 말이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얘는 가만히 있는데 얘는 계속 커져요. 그러면 얘는 이 녀석이 주겠어요? 얘가 주겠어요? 얘가 주가 된다는 얘기지. 그러면 그 말이 뭐랑 비슷해지냐면 앞서 이상기체가 역학적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만으로 표현된다라고 하는 사실이랑 비슷해져요. 그래서 고온 조건에서 실제 기체가 이상기체랑 굉장히 비슷한 행동을 보일 수 있어요. 아시겠죠? 자, 두 번째 뭐가 있을까요? 고온 조건 말고 또 뭐가 있을까요? 바로 저압 조건입니다. 어우, 좋아요. 쟤 이렇게 잘하는 거죠? 대단한데요, 쟤? 민채도 알고 있어, 저 저압 조건. 그래요? 좋아. 자, 저압 조건이라고 해도 되고요. 혹은 뭐라고 할 수도 있냐면 그릇의 부피가 매우 큰 상황이라고 생각해도 좋아요. 뭐 저압이라고 해도 되고 부피가 매우 크다고 해도 되고. 왜냐하면 여기에 있는 이 압력하고 부피는 서로 이제 무슨 상관관계가 있어요? 서로 이제 마이너스 상관관계가 있죠. 마이너스라고 쓰니까 좀 이상하다. 음의 상관관계가 있죠. 자, 음의 상관관계가 뭐예요? 하나가 커지면 하나는 작아지고 뭐 커지면 작아지고 이렇게 되는 거. 이게 음의 상관관계죠. 자, 그게 실제 기체가 됐건 이상기체가 됐건 이제 압력이 낮아진다, 부피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커진다는 얘기고요. 압력이 올라간다, 기체 부피가 줄어든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그게 실제 기체건 이상기체건 자, 압력하고 부피는 서로 그 연결돼 있는 거예요. 서로 종속적으로 이제 묶여 있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압력이 낮다고 해도 되고 부피가 아주 크다고 해도 되고요. 아시겠죠? 자, 그럼 이때 여기에서 1. 왜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느냐? 우선 첫 번째 저압 조건이 되거나 그릇의 부피가 매우 큰 조건이 되면 첫 번째는 기체 자체 크기를 무시할 수 있게 돼요. 자, 혹시 이거 알아요? 이거 한번 해볼까요? 예를 들면 대략인데 기체 자체 크기를 기체가 포함된 그릇의 부피로 나누어 보자. 어디까지나 대략 아시겠죠? 그러면 기체 자체 크기가 얼마냐면요. 오늘 하게 될 겁니다. 대략 어느 정도냐면 0.01 리터 퍼 몰 정도 되거든요. 1몰 정도면 기체 자체 크기가 0.01 리터 정도예요. 근데 기체가 포함된 용기의 부피는 이런 표현 본 적 있죠. 22.4 리터. 자, 그러면 요 두 개만 나누어 보아도 이 값이 대략 어느 정도냐면요. 10의 마이너스 3승에서 10의 마이너스 2승 요 사이 정도 된단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요 사이 들어. 아니 좀 더 볼까? 1000이니까 한 10의 마이너스 4승에서 10의 마이너스 3승 요 정도 된다. 그럼 이때 여기서 위쪽에 있는 기체 자체 크기 얘는 고정적이죠. 기체라고 하는 알갱이가 딱 정해지면 나타나는 부피이기 때문에 이게 변할 일은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기체가 포함된 용기의 부피는 이것도 가변적이죠. 예를 들어서 얘 같은 경우는 0도실 때잖아요.
그럼 온도를 좀 더 높여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보다 더 커질 수 있겠죠. 그럼 진짜로 부피가 점점 커져버리면 이 비율이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작아지겠죠. 그게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요거하고 상관관계가 있는 거죠. 무슨 말 알겠죠? 자, 두 번째. 저압 조건이거나 그릇의 부피가 매우 커버리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 바로 입자 간 평균 거리가 멀어질까요? 가까워질까요? 저압 조건이거나 그릇의 부피가 매우 커버리면 평균 거리가 멀어지는 거죠. 그러면 입자 간 평균 거리가 멀어진다는 얘기는 그들의 상호작용력의 크기, 그게 인력이 됐건 청력이 됐건 그 크기가 점점 커진다는 얘기예요? 점점 세진다는 얘기예요? 점점점 멀어지니까 작아지겠죠. 그러면 그 덕에 위치 에너지도 어떻게 되겠어요? 거의 없어지겠죠. 그러면 또 뭐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이런 상황 비슷한 상황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실제 기체 가지고 실험을 해도 그 데이터가 만약 고온 조건이나 저압 조건에서 측정된 거라면 그건 매우 이상기체적인 데이터라고 가정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무슨 아시겠죠? 알겠죠? 그래서 이 두 개는 이 저온하고 저압하고 고온 이 두 개는 진짜 중요해서 옛날에는 이렇게 수능에도 나왔었다고 했죠. 요즘 수능에는 안 나오는데 이 1번하고 2번은 정말 중요해요. 아시겠죠? 옷을 컥컥 개그드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뭘까요? 하나가 더 있어요. 더 저압 고온 말고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그게 바로 보일 온도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아시겠죠? 보일 온도. 이 보일 온도라는 특별한 상황이 되면 실제 기체가 매우 이상기체적으로 행동합니다. 그렇다면 이 보일 온도가 무엇이냐? 얘는 그건 뒤에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 이제 뒤에서 나옵니다. 알겠죠? 여하튼 얘도 실제 기체가 이상기체적으로 보여지는 아주 중요한 조건이다. 알겠죠? 자, 이게 뭔지는 이제 뒤에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자, 오케이? 됐어. 자, 그 다음. 아시나이? 아시나이나? 에이. 자, 그 다음 해볼 것. 컴프레션 팩터라고 한 녀석입니다. 강민아? 우리말로? 우와, 어떻게 알았어요? 뭐야. 아무리 봐도 저기 강민이는 네이티브 같아. 영어권 네이티브. 요즘 그 인터넷에 그 유튜브에 조나단? 이라는 친구가 있던데? 조나단. 탄자니아에서 온 조나단. 몰라요? 그러니까 되게 그 탄자니아에서 오셨는데 한국말을 정말 잘하세요. 입담이 아주 좋으시더라고요. 하여튼 그래. 갑자기 강민일보한테 조나단이 생각. 저 어쨌건 하여튼 강민이 영어 완전 잘해. 자, 우리말로 뭐라고 번역을 한다? 압축 인자.
근데 어차피 여러분 책은 이제 영어를 쓸 거니까 영어를 다 기억해둬야 되겠죠? 압축임자. 자, 보통 쓸 때 이제 뭐라고 쓰냐면 이렇게 Z 이렇게 많이 쓰거든요. 자, 그럼 이제 얘가 이제 기본적인 정의가 뭐냐? 이것입니다. P는 그 기체 압력, V는 기체가 들어있는 그릇의 부피, 뭐 N은 몰수, R은 기체 상수, T는 온도. 아시겠죠? 그 유명한 PV, NRT의 어떤 요소들입니다. 그래서 PV 값을 NRT로 나눈 걸 컴프레션 팩터라고 하는데, 이게 얘를 조금 그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PVM over RT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자, 그럼 저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이거 좀 뭐 새로운 게 나온 것 같은데, 보시다시피 드모를 놓고 보자면, 이게 그러면 얘를 요거로 보자는 뜻이구나. 그죠? 그죠? 쟤를 이렇게 치환한 거구나. 그럼 얘 뭐냐? 얘는 VM이라고 쓰고 읽을 때는 몰러 볼륨이라고 해요. 그래서 VM으로 쓰고 부피를 몰수로 나눈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제 몰러 볼륨. 자, 몰러 볼륨이 뭔 뜻일까요? 민채야, 몰러 볼륨이 무슨 말일까요? 부피를 모른다. 몰라 볼륨. 민채야 놀랐어요? 많이 놀랐어. 자, 여기서 몰러. 이런 형용사인데, A라고 쓰면 영어 사전에 A 형용사죠. 뭔 뜻이에요? 형용사 영어로 뭐예요? adjective라고 하죠. adjective, 그 A 알겠죠? 형용사인데 일몰을 뜻하는 형용사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일몰의 부피 이런 뜻이죠,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 VM이라는 걸 쓸 텐데 왜 VM을 쓸 거냐? 얘를 써주면은 수식이 조금 간편해져요. 이게 그 다른 학문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크게 중요한 게 아닌데 수학이나 물리학을 하는 사람들은 뭐가 굉장히 중요해요? 수식의 생김, 거기서 오는 예쁨, 이걸 수학자들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물리학자들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수식을 쓰는데 그러니까 이 약간 좀 오류가 있어도 근사까지 해가지고 수식을 예쁘게 만드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물리학자하고 수학자들은 알겠죠? 뭐 하여튼 그래. 그러다 보니까 얘를 이렇게 써주면 앞으로 이제 우리가 어떤 수식들을 계속 보게 될 건데 그 수식이 굉장히 좀 예뻐져요. 아시겠죠? 그래서 앞으로 이런 표현을 내가 주로 쓰겠습니다. 그래서 화학책은 이렇게 나오는데 물리책은 이렇게 나오거든요. 나도 이제 이 표현을 써서 선호해서 이렇게 좀 쓰도록 할게요. 자, 근데 이 컴프레션 팩터라고 하는 게 이게 이제 크게 두 가지가 나타날 수 있어요. 바로 1이거나 1이 아니거나. 자, 그러면 요 이걸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컴프레션 팩터인데 항상 1이다. 이건 누구에 대한 상황이겠어요? 이상기체겠죠. 그런데 1이 아니에요. 그럼 그게 누구겠어요? 그게 바로 실제 기체에 대한 것이겠죠. 그래서 이 컴프레션 팩터라고 하는 건 의미를 이제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실제 기체와 이상기체 사이의 차이, 그걸 나타내주는 척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실제 기체가 됐건 이상 기체가 됐건 압력, 부피, 몰수, 온도를 측정해가지고는 이렇게 계산해 보는 거예요. 했더니 그게 1이 되더냐 1이 안 되더냐, 그럼 1이 안 됐을 때 1에 가깝게 안 되느냐 1에 멀게 안 되느냐 로부터 지금 이 상황이 실제 기체과 이상 기체가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척도로 저 개념을 쓸 수가 있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 컴프레션 팩터가 이 실제 기체를 따질 때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 첫 번째 1. 자, 뭐 해볼 거냐? 첫 번째는 등온 조건에서, 자, 온도 같습니다. 등온 조건에서 자, 기체의 종류를 좀 여러 가지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한 번에. 아시겠죠? 그러니까 기체가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상 기체일 수도 있고 실제 기체일 수도 있고, 그리고 실자 기체도 사실은 성격이 다 다르겠어요? 다 똑같겠어요? 실제 기체도 종류마다 성격이 다 다르겠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종류의 기체들에 대해서 요 컴프레션 팩터에 대한 컴프레션 팩터 요 녀석의 압력 의존성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압력 의존성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압력이 변할 때 제가 어떻게 변하느냐를 보자, 이런 얘기 아시겠죠? 그래서 뭐 이상 기체가 됐건 실제 기체가 됐건 실험을 해가지고는 온도, 압력, 부피 등등등을 알아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저기에다가 뭐 넣고 계산을 한 결과가 있을 건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자, Z축을 이거 뭐 Z축이란다. 이 Y축을 컴프레션 팩터로 두고요. X축을 압력으로 두겠습니다. 그럼 이때 어떤 기준선이 하나 나타나는데 그게 변함없이 계속 1인 녀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이시죠? 그러면 얘가 누구겠습니까? 압력이 뭐가 됐건 컴프레션 팩터가 계속 1이 돼. 그게 바로 요 조건이겠죠. 자, 이 이상기체에 대해서 실제 기체들이 어떻게 될 수 있냐면 바로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파란색으로 그린 건 어떤 실제 기체고요. 이 빨간색으로 그린 애는 또 다른 실제 기체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데이터를 보여주는 그 대상과 요 대상과 요 대상이 지금 다 다른 거예요. 다른 대상에 대해서 그 압력에 대한 컴프레션 팩터의 변화를 좀 그려본 거예요. 그리고 그걸 어떤 조건에서 등온, 온도가 일정한 거 알겠죠? 모두 다 기체로 존재할 수 있는 어떤 온도 조건에서. 근데 온도는 변치 않아. 그러면 이 그림이 정말 유명한 그림이고 전 세계 모든 물리화학 책에 다 나오거든요. 그러면 뭐 이거에 대한 어떤 질문들이 충분히 시험에 나올 수 있겠죠. 그럼 여기서 어떤 포인트들을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되냐면 첫 번째가 여기, 두 번째가 여기, 세 번째가 여기, 네 번째가 여기. 그래서 저기에 있는 1, 2, 3, 4번에 저 네 가지 상황에 대해서 상황 인식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길래 저런 실험 데이터가 나타나느냐. 좋아.
최근에 내가 그 파운데이션이라는 드라마를 봤거든요. 본 사람. 파운데이션. 없어요? 혹시 SF 소설 읽어요? 이게 SF 소설이 뭐냐면 막 외계인도 나오고 우주선도 나오고 막 이런 거요. 그 SF 소설 중에 황당한 것들도 있는데 거의 거의 문학에 반열에 든 SF 소설도 있거든요. 보통 SF 소설 써서 뭐 이렇게 상 받고 그러진 않는데 너무 재밌어서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런 소설이 있는데 크게 두 개가 있어요. 바로 이제 듄이라는 소설하고요. 네, 듄 봤어요? 듄 본 사람? 봤어요? 어땠어요? 그렇죠. 나는 환장하게 재밌게 봤는데 이게 이것에 대한 어떤 세계관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이해가 없으면은 그 좀 맹할 수 있거든요. 근데 난 이게 너무 막 거의 감동을 하면서 봤는데 정말 그 말고 하나가 더 있어요. 이 두 개가 있는데 이 둘의 저자가 좀 달라요. 저자가 이게 소설이니까 작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작가가 이 사람은 이 작가가 기자예요. 신문 기자, 그러니까 기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뭐에 관심이 많냐면 국제 정치. 그러니까 사실은 이 듄이라는 그 SF 소설은요, 가만히 놓고 보면요, 인간의 정치, 그러니까 그것도 그때 서구 서양적 관점에 서양인들이 세계를 주무르는 정치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요. SF인데도. 근데 이 SF 소설이 양대 산맥인 듄과 이게 양대 산맥이거든요. 그래서 SF 좋아하는 사람은 이거 다 읽는데 이 파운데이션은 이 작가 이름이 아이작 아시모프예요. 아주 유명하신 분인데 원래 직업이 물리학자세요. 대학에서 물리학을 가르치는 물리학자예요. 이것도 그 학자로서의 업적이 낮은 사람도 아니고요. 학자로서 업적도 엄청난 사람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는 이 안에는 어떤 얘기가 나오겠어요? 이 자연과학자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주인공도 달라. 그래서 여기서의 주인공은 왕자님이에요. 어떤 왕자님이 주인공이야. 네, 물론 뭐 총구석에 있는 조그만 나라, 총구석은 아닌데 그래서 좀 괜찮은 나라인데 거기 어떤 왕자님이 주인공이야. 얘가 이제 온갖 개고생을 해 막 개고생하고 막 해서 나중에는 뭐 왕이 되는데 황제가 되는데 그 이후도 좀 안 좋아져. 하여튼 뭐 그런 건데. 그러니까 이 기자는 국제 정치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주인공이 왕자님인 거지. 근데 여기서의 주인공은 누구게요? 수학자예요. 수학자가 주인공이에요. 네, 이 둘 다 배경은 서기 3만 년쯤 되는 때거든요. 서기 3만 년. 3만 년 여러분 상상이나 가요? 그럼 서기 2000년 되잖아요. 서기 3만 년대 후에 인간이 어떻게 할 거냐를 국제정치 관점에서 물리학자 관점에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난 SF를 되게 좋아해서 이거 봤는데 이거 굉장해요. 예, 네, 그 애플 TV. 애플에서 TV 방송국 만든 거 알아요? 그 아이폰에 애플 TV 있잖아요. 그 한 달에 6,500원 내면 그 볼 수 있는데 거기 가면 이거 나와요. 예, 네, 그러니까 이거 넷플릭스 없는데 이건. 얘는 애플 TV에서 애플 TV. 애플에서 만든 거라니까. 네, 애플 TV여서 이게 10부작이야. 10부작. 10시간짜리인데 근데 애플이 돈이 많잖아. 그 애플이 주가 총액 얼마예요? 애플 주가 총액. 애플 주식이 있을 거 아니야. 애플 주식만, 그러니까 애플이 가지고 공장, 뭐 기술력 이런 거 다 빼고 그냥 주식만. 애플 주식만 얼마냐면 1,500조거든요. 1,500조예요. 1,500조인데 여러분 우리나라 국민 1년 총생산 얼마인 줄 알아요? 국민 1년 총생산 대한민국에. 대한민국 경제 규모 세계 지금 7위, 8위 이렇거든요. 전 세계 경제 규모 7위, 8위에 엄청난 선진국 대한민국의 1년 국가 총생산 1,350조예요. 1,350조. 이 말은 대한민국 4,500만이 열심히 일해도 1년 동안 열심히 하나도 안 먹고
다 모아도 F를 못 사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애플은 전 세계 갑 오브 더 갑이에요. 알겠죠? 그럼 여기서 이거 자기 애플 TV에 나오는 거니까 제작비를 많이 썼겠어요, 안 썼겠어요? 어마어마하겠죠. 그래서 왜냐면 비싼 티가 엄청 나요. 영화를 보면 상당히 볼만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또 다 물리학자, 수학자 뭐 이런 느낌이니까 한번 보세요, 알겠죠? 되게 영화가 딱딱해요. 영화가 차갑고 냉정해요, 진짜로. 진짜로요. 그러니까 나는 이 소설을 둘 다 읽었었거든요. 이 파운데이션은 10권짜리인데 2권까지 읽었었고요. 고등학교 때. 듀는 6부작, 그러니까 듀는 6권짜리인데 듀는 그 2페이지까지 읽었어요. 읽기는 2페이지까지 읽었어요. 하여튼 그렇다. 그래서 파운데이션 이거 되게 재밌어요. 정말 재밌어요. 정말 재밌어요. 네. 물리학자가 써서 재미없을 거. 되게 재밌어요. 되게 재밌어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보세요. 알겠죠? 네. 여러분 어떤 영화에 수학자가 주인공이겠어요? 하여튼 그래. 네. 하여튼 그렇다. 마셔는 그 생물학자, 그 식물학자죠. 식물학자가 주인공. 하여튼. 네. 자 그렇다. 갑자기 이제 물리학 하니까는 또 여러 가지 생각이 났네요. 내가 저때 무슨 영화를 보러 하지 않았나? 미스트 그래. 맞다. 본 사람? 저 그 영화 그 리뷰만 아 리뷰 봤어요? 리뷰 봤어요? 마지막에 마지막에 썸뜩하죠? 예, 썸뜩하죠? 예. 그래서 내가 미스트를 보라고 한 이유는 뭐냐면 미스트를 보라고 한 이유는 그러니까 내가 학생들한테 항상 해주는 조언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쫄지 마라. 쫄지 마라. 왜? 쫄면 어떻게 되죠? 겁먹고 쫄면 어떻게 돼요? 이성이 마비가 돼요. 이성이 마비가 되기 때문에 이유는 희망이 없어요. 쫄면 무슨 말이겠어요? 쪼는 순간 무조건 져요. 왜냐하면 이성이 마비가 되니까. 두 번째는 절대로 희망을 버리지 마라. 네, 이 두 번째 때문에 내가 보라고 한 영화예요. 무슨 말 알겠죠? 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차라리 그냥 내가 외부적 요인으로 내가 죽을지언정 내가 죽음을 선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내가 최대한 저항하다 어쩔 수 없이 죽을 수도 있죠.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럴지언정 그걸 내가 스스로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네, 하여튼 그렇다. 그래서 그 영화 마지막에 보면요 쇼킹해요, 쇼킹. 그러니까 영화가 아주 A급 영화는 아니라서 그래요. 제작비 규모가 조금 싼 규모거든요. 감독은 유명하신 분인데 제작비 지원이 많지가 않았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유명한 배우도 별로 안 나와서 약간 조금 오크워드한 부분이 있긴 한데 뭐 하여튼 뭐 어쨌든. 자 이제 하나하나 보자. 1 자 1은 어떤 상황일까요? 바로 모든 타입의 컴프레션 팩터가 1로 수렴하고 있죠. 그게 이상기체건, 빨간색 실제기체건, 파란색 실제기체건. 뭐 할 때? 압력이 0으로 수렴할 때.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실제기체가 뭐 하는 조건? 이상기체처럼 행동하는 조건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컴프레션 팩터가 이렇게 저압 조건에서는 어떤 실제 기체가 됐건 1로 이렇게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거 꼭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두 번째. 자, 이 두 번째는요. 어떤 상황이냐면 상황을 좀 알아야 되는데 얘는 초고압 조건이에요. 이게 어느 정도로 초고압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고압도 아니고 초고압 조건이 이게 뭐 기체마다 상황은 다르겠지만 대략 한 요 정도가 200기압 정도예요.
실험 데이터가. 그러면 이쯤은 어느 정도냐면 한 1000기압 정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 목성이 뭐로 돼 있어요? 수소 기체로 돼 있다고 하죠. 그 목성도 수소 기체가 200기압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1000기압이면 이거는 사실은 인간이 평소에 경험할 수 있는 거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걸 실제로 경험할 수도 없는 그럼 말도 안 되는 초고압 조건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하고는 관계가 없을 정도의 초고압이에요. 그때 여기서 어떤 해석을 하느냐? 첫 번째는 1. 첫 번째는 1. 짜잔. 이렇게 된다는 거지. 자, 뭐가 됐건 압력이 증가하면 컴프레션 팩터가 커져야 작아져요? 커지죠. 압력이 증가하면 커지죠. 그러니까 어떤 실제 기체가 됐건 초고압 조건에서는 압력이 커지면 무조건 커져요. 압력이 커지면 무조건 커져요.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이 해석은 이제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자, 압력이 증가하면 부피는 줄어들 수밖에 없죠. 맞나요? 뭐 너무 당연한 얘기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그걸 그림으로 슬쩍 표현을 좀 해보면 뭐 예를 들어서 어떻게 그려볼까? 자, 이런 그릇이 있었는데 여기 기체 알갱이가 요래 있었다. 그럼 이 상태에서 압력이 증가한다. 그럼 그릇 부피가 자 원래 여기에서 그릇 부피가 줄어든 거지. 하지만 여지도 여전히 기체 분자들은 이렇게 있을 거고. 그럼 여기서 또 압력을 증가시켜 보자. 그러면 그릇 부피가 확 줄어들면서 요래 맞나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이게 각각 알갱이 하나는 기체 분자 각각을 얘기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보시다시피 압력이 매우 증가해서 자 보시다시피 어떤 상황에 도달하게 되냐면 그릇의 부피와 기체 자체 크기 분자 자체 크기 거의 비슷해질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 상황이 지금 이런 상황이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때는 어떻게 되냐면 더 이상의 압력이 증가해도요. 부피 증가가 부피 감소가 잘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왜냐하면 아직 충분히 여력이 있는 상황에서는 부피를 줄였을 때 이 공허한 부분을 지금 줄여 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이 상태가 되면 채워져 있는 걸 줄여야 되니까 앞에서 얘를 줄였을 때보다
얘를 줄이기가 어렵다. 혹은 이 상태에서 더 줄이려면 더 압력 증가가 필요하다는 얘기인 거죠.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러다 보면 여기서 어떤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 자, 컴프레션 팩터가 자, 이렇게 표현되죠. 여기서 주어져 있는 이 P가 초고압이 돼버리면 여기에 있는 VM 이 값이 거의 일정해진다라고 보이는 거예요. 이 상태가 돼버리면. 그러면 거의 일정한 상태에서 초고압인 상태를 계속 더 크게 유지를 시키면 더 크게 증가를 시키면 얘도 덩달아 커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얘가 안 변하니까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게 실제 기체가 되면 파란색 실제 기체가 됐건 빨간색 실제 기체가 됐건 이렇게 초고압 조건에서는 계속 압력이 증가할 때 컴프레션 팩터가 증가하는 패턴으로 나타나요. 아시겠죠? 물론 이상기체는 어떻고요? 변함이 없고요. 오케이, 됐다. 그럼 또 한 10분 쉬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시 갔다 오세요.